네, 저는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식품 산업 전망은 저희들 몇 분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작업해서 만든 것이고요.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동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막대그래프는 사업체 수를 나타내는데요. 2010년대 이후 지금 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올해가 2015년 같은 경우는 5만 8천 개로 전년보다 한 0.4% 증가했고요. 종사자 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 2.6%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한 8, 9천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식품산업의 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우리가 빠짐없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는 조금 작년보다 밀렸습니다.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는 걸로 내년까지는 좀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한 700만 명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총 인구의 한 14% 정도, 이것이 22년도에 되면 17%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고요. 한편 1인 가구 비중은 올해가 내년이 29%, 후내년 되면 30%, 그야말로 굉장히 나중에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빠른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고령 친화적인 식품의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사업 기회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슈와 전망입니다. 올해는 중국, 북한 등 동북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업계 및 여러분들 중에서도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업계와 전문가들 31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이슈로는 가장 컸던 것이 중국, 북한 등 동북아 관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그 다음으로 새로운 식품 시장 급성장, 다음으로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이슈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동북아 관계, 새로운 식품 시장, 4차 산업혁명과 푸드테크, 이런 것들이 내년에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충제 계란 파동은 좀 단기에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망들이었습니다. 육가공 산업입니다. 육가공 산업은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시면 햄, 소시지, 혼합 소시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반면에 늘어나는 것은 소시지, 베이컨, 캔 햄이 되겠습니다. 캔 햄이라든지 캔에 들어간 육가공품들이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육가공 산업의 이슈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오전 세션에 소비자협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안전성 문제, 이것은 항상 복병입니다. 복병이어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워낙 추세가 있기 때문에 늘고 있긴 있는데, 그 복병이 얼마나 강한가, 복병 부대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그 지속 기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햄과 소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암 유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복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공입니다. 유가공은 물가도 하락하고 출하량도 감소하는 지금 수요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감소하는 건 CU가 전체의 우유가 이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워낙 미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제품을 선호하는데 왜 수요가 감소할까 이렇게 봤더니 늘어나는 품목이 역시 있습니다. 치즈는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소폭이나마 견주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보시면 수입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일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치즈라든지 발효유 부분이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과 제빵입니다. 제과 제빵도 과자류도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했고요. 빵류도 작년에 좀 정체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 3%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건 베이커리입니다. 통상 이제 빵류에서 송계청에서 잡히는 것은 양산빵입니다. 그러니까 양산빵이 올해서 우선 증가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 베이커리는 역시 한 3%에서 4% 정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가 이슈입니다. 이것은 역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올해 큰 이슈였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요것이 이제 작년에 재지정되고 그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고, 요즘 이제 제빵 기사 또 파견 그 문제 직고용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고용 문제도 상당히 이슈화돼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간편식입니다. 가정간편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다른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런 것이 경제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과거의 초대의 과거의 HMR이라고 하면 라면이었죠. 지금 우리가 HMR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때의 HMR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HMR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류를 이렇게 즉석 섭취 식품, 즉석 조리할 수 있는 식품, 그것을 재료가 되는 신선 편의식품, 이렇게 샐러드도 여기 들어갑니다만은 샐러드 이런 것들은 나뉠 수 있는데, 요 세 종류 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모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것은 좀 더 넓게는 기능식품 전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포커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최근 자료를 입수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판매가 한 17%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율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성장률이요. 17% 증가한 것 같고요. 수입액은 전년보다 한 14% 증가했고, 수출액은 20% 증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출 모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내수가 재작년에인가요? 2015년 백소 사건에 움츠려들었죠. 그런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와 전망입니다. 역시 백소 사건은 굉장히 이거로 인해서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개별 인정 제품 시장은 당분간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가 올해 이제 건강기능식품 육성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육정하는 5개년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 연구 개발 이런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절차 추진 중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식약처도 이제 개별 인정령 제도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 자격을 갖다가 제조업체하고 수입업체에만 인정을 하던 것을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신청 자격을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뭐 고시형뿐만이 아니라 개별 인정령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기능성 식품, 이것은 뭐 일본에서도 이미 2, 3년 전에 도입을 해서 꽤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이 훨씬 식품 시장으로, 일반 식품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주류입니다. 주류는 최근에 그 식수관도 그렇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영향도 있어서 전년 2015년 같은 경우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9월까지 물량 자료 일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회복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류 중에서는 맥주가 출고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54%. 그 다음에 소주, 뭐 이런 순서, 막걸리,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입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그 수요 변화를 굉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맥주가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소규모 맥주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맥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와인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맥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도 기존에 이제 어떤 고주도라고 그러나요? 도수가 높은 위스키라든지 그런 소주라든지 이런 고주도 주류에서 이제 저주도로 옮겨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뭐 맥주도 있고 뭐 막걸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규모 제조업체의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 맥주라든지 지역 특산주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식당 유흥업소에서 주류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한 제품을 출시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류 및 장류입니다. 한마디로 소스 시장은 성장세고 장류는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소스 생산액은 지금 2조 원 수준으로 소스류는 지금 기존의 조미식품에 해당되는 소스, 식품공전상의 소스뿐만 아니라 복합 조미식품, 마요네즈, 토마토, 마요네즈 같은 드레싱류로 일부 공전상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포함해서 소스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 2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스는 증가 추세인데 복합 조미식품은 감소세.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복합 조미료는 지금 감소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스가 전체 우리 소스류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가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음식, 다양한 식품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장류 시장은 전통적인 장류 시장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폭 회복됐습니다만은 주로 증가세는 혼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혼합장이 증가하는 건 육류 소비나 외식 확대 뭐 이런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간다든지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혼합장 뭐 이런 것이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시가 혼합장이 거의 지금은 된장류보다 혼합장 생산액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입니다. 역시 이제 소스는 요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맛 선호로 인해서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앞으로 소용량 포장 소스류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것은 뭐 1인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만은 소포장 소스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역시 정체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차별화해 나가느냐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화의 방법에서도 맛의 종류라든지 용량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원재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필요가 되겠습니다. 업종 마지막으로 음료류입니다. 음료류도 이제 여기에는 일반 그 비알코올 음료, 좁은 의미의 음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커피류도 들어가 있고요. 다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하고 음료 생산은 증가세인데 다류는 감소세입니다. 음료 생산은 연평균 3.7% 증가를 해서 지금 3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커피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8.7%로 굉장히 1조 6천억 원 수준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류는 1조 2천억 원을 정점을 찍고 이제 지금 정체되고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수출을 보시면 음료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료류, 음료, 커피, 다류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2005년에 1억 4천만 달러에서 최근에 한 4억 달러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동남아 시장은 물론이고 미주 시장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다행히 음료 시장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쪽은 다양한 커피 식품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제 커피와 액상 커피, 볶음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에서는 사실 과체 음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탄산 음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몸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탄산 음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다는 의미에서 이 탄산 음료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세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저 연령대는 음료를 반드시 수반하는 생활 행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탄산음료의 종류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지, 과연 건강에 안 좋은 고당의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 홍삼음료는 7, 8%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이 늘어나니까 시장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와 전망입니다. 다류 시장은 신제품이 출시돼도 이제 대형 음료가 굉장히 다양화돼 가지고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음료 시장은 역시 배달 음식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해서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1인당 소비량이 한 30kg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그 다음엔 다양한 음료 제품 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건강 관심에 대한 증가 때문에 저칼로리, 저당, 고영양 이러한 새로운 음료에 대한 제품 개발 요구가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고 건강이라든지 미용 대응한 기능성 음료 출시가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중국도 큰 음료 시장입니다만은 대중국 수출 시장이 재공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내년 국제 곡물 가격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등 국내외 소비 시장 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변수는 올해보다 완화돼서 개선될 것이다. 식품 산업 출하액은 올해보다 3% 후반대로 증가하고 내년에도 3%에 가깝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HMR, 소스류, 음료류, 육가공품, 기능성 식품 이에 더불어 자세히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고령 친화식품도 새로운 시장으로 업태가 굉장히 지금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내년 식품 산업의 큰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 이슈는 복병입니다. 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다양하고 일정 이상의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의견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